야, 반갑다, 수진아. 여전히 예쁘네. 우리 한번 안아보자. 그래, 흥진, 왜 여기에? 민호 손이 실수겠지. 46세, 그날 밤의 동창회,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좀 다녀와도 될까?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이틀이 걸렸다. 남편은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오랜만이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조금은 서운했을까?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걸까? 나는 46세. 두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며 매일매일 냉장고와 청소기 사이에서 하루를 보낸다.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요즘 자꾸만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나를 보게 된다. 눈가에 주름, 늘어진 뱃살, 화장기 없는 얼굴. 분명 예전엔 나도 꽤 예뻤는데 이름만 불려도 얼굴이 붉어지고 누가 봐도 싱그럽다던 시절이 있었는데 친구 유나가 갑자기 연락해 왔다. 야, 너 진짜 이번엔 나와야지. 중학교 동창회 하는데 너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라졌던 이름들, 어쩌면 나를 기억할까? 아니, 아무도 기억 못해도 괜찮다. 그저 한 번쯤 예전의 나로 돌아가 보고 싶었다. 화장대를 열고 오래된 립스틱을 꺼냈다. 옅은 코랄색, 결혼하고는 한 번도 바르지 않았던 색이었다. 머리도 조금 말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설레는 표정이었다. 밤 6시 버스를 타고 동창회 장소인 부산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창밖엔 오랜만에 자유가, 내 마음속엔 아주 작지만 뜨거운 두근거림이 있었다. 수진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멈춰섰다. 그 사람이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장난꾸러기, 문제아였던 강민호. 그는 지금은 고급 시계를 찬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다. 야, 수진이 맞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가 먼저 다가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예전처럼 장난스러운 듯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호야, 너 많이 변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땐 내가 좀 막장이었지. 근데 먹고 살려면 사람도 철들더라.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악수를 건넸다. 손이 참 따뜻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와 옛날 이야기가 넘쳐났다. 다들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어 있었고 어릴 적 앳된 얼굴은 흔적만 남은 채 지치고 조금은 굳어진 얼굴들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강민호. 그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어 있었고 말투도 여유롭고 웃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예전에 거칠던 느낌은 사라지고 성숙한 남자의 매력으로 채워진 모습, 정말 멋있어졌다. 술이 몇 잔 돌고 나서였을까? 민호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수진아, 넌 왜 이렇게 안 변했냐? 진짜 그대로야? 무슨 소리야? 애둘 키운 아줌마야. 그래도 너 웃는 거 예전이랑 똑같아. 순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누군가가 내 여자로서의 모습을 봐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의 눈빛이 그저 친구를 보는 것이 아닌 듯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수진아, 그가 다시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술 때문이라고 돌리고 싶었다. 기억나? 우리 졸업식 날 내가 울어서 너 놀랐잖아. 에이, 네가 언제 울었어? 진짜야? 체육관 뒤에서 혼자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 나 몰래 보러 간 거였는데 네가 울고 있더라고. 민호는 술에 조금 취한 듯 과거의 장면을 생생히 꺼내놓았다. 나조차 잊고 있던 기억, 그걸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도 정말 예뻤다. 말끝에 맴도는 묘한 농담. 그 순간 웃어야 할지 피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 테이블엔 벌써 맥주병이 여러 개 비워졌고 어느새 주변은 각자의 추억에 빠져 다들 흩어지고 있었다. 잔잔한 음악, 웃음소리, 그리고 그 틈에서 나와 민호는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다. 야, 나 사실 중학교 때 너한테 얼마나 매달렸는지 기억 안 나? 기억나지? 매일 떡볶이집 앞에서 기다리던 애가 누구였는데. 근데 그땐 왜 안 받아줬냐? 너 문제아였잖아.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둘 다 웃었지만 그 안엔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지나가버린 시간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서로 느끼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나 괜찮아졌지? 많이 멋있어졌어. 그가 잔을 들고 말했다. 그럼 그때 못했던 고백 지금 다시 하면 받아줄래? 장난처럼 건네는 말, 근데 웃을 수가 없었다. 그저 가슴 어딘가가 저렸다.
순간 그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반갑다, 수진아.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이 생각보다 깊숙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 와라, 안아보자. 진짜 반갑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안겼다. 한때는 장난처럼, 그냥 친구처럼. 그런데 그의 손이 내 등 넘어 내 그곳에 스쳤다. 아니, 분명히 손바닥이 내 쪽을 향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건 그 감촉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 등을 감싸는 그 손길이 점점 아래로 미끄러졌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아니지.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몸은 이미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살짝 스친 손이 진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터치였는지 나는 묻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다. 미안,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 그가 짧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단순한 농담 이상의 떨림이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좀 들떴나 봐. 그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을 무너뜨리기 싫었던 내 핑계였을까? 민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갔고 나는 조용히 앉은 채 손끝에 남은 그 온기를 지워내려 애썼다. 동창회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자 마음속이 더 복잡해졌다. 이건 그냥 실수야. 일시적인 감정이야. 민호도 나도 술이 들어가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 끝났어. 택시 타고 갈게. 단지 그의 답장은 짧고 무심했다. 그래. 야대 그 한 줄이 더 서글펐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속이 허했다. 민호가 나에게 다가왔다. 데려다 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 잘 가.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오늘 너무 반가웠다. 진심으로. 그리고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그 손길을 떠올렸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짧은 순간,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그 밤의 감촉. 하루가 지났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나는 여전히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에게 커피를 건넸다. 그런데도 달라진 게 있었다. 내가 나를 낯설어 한다는 것. 민호의 손이 스쳤던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 안에 섞여있던 알 수 없는 떨림. 그건 분명 겁도 아니었고 혐오도 아니었다. 그럼 뭐였을까?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엄마, 나 다녀올게.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래, 조심하고.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수진아, 내 형 그대로야. 너 웃는 거 예전이랑 똑같아. 한번 안아보자. 진짜 반가워서 그래. 그리고 그 손길,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실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단지 술 때문이었을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은 민호의 번호를 띄웠다. 그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냥 다 잊은 걸까? 나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랬다간 뭔가가 다시 시작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앞에서 자주 멈춰 서게 됐다. 이마에 주름, 눈가에 잔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이 조금 환해진 것 같기도 했다. 여보, 애들 오늘 학원 몇 시야? 7시 반이야. 데려다 줘야지. 일체온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습관처럼 메모장을 펼쳤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전과 같았다.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과 아이들의 일정을 챙기며 내 하루는 분 단위로 흘러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내가 아닌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공간에 있는 듯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 손길, 그 눈빛,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던 그의 뒷모습. 왜 아무 일 없던 척 했을까?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문득 민호가 일부러 연락을 안 한 건 아닐까? 그저 가벼운 실수였다고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으로 남긴 건 아닐까?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더 서운했다. 마치 나만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처럼 오후에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 며칠 전 동창회 가기 전 바른 그 연한 코랄색. 문득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떠올랐다. 그 색 좀 어색하더라. 너답지 않아?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나다운 건 뭘까? 가정적인 아내,
아이들만 챙기는 엄마, 아니면 가끔은 설레고 누군가의 눈빛에 흔들리는 한 사람의 여자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손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몸에 닿지 않았는지도 자꾸만 떠올리게 됐다. 금요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조용한 주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던 내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화면을 밝혔다. 익숙한 번호 강민호. 순간 심장이 쿵하고 울렸다. 잘 지냈어. 그날 고마웠다. 단에 짧은 메시지. 그런데 그 몇 글자에 마음이 요동쳤다. 그가 왜 지금에서야 연락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았다. 다만 그의 머뭇거림도 그 조심스러운 말투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메시지를 열었다가 닫고 또 다시 열었다. 그러고는 지웠다. 그리고 다시 단 한 줄만 썼다. 나도 반가웠어. 이 문장을 보내는 데까지 5분이 걸렸다. 그가 바로 답장을 하지는 않았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한 문장이 도착했다.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 아려왔다.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없다. 지금 나는 누구의 아내니까, 누구의 엄마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단단하던 내 마음 속에 그가 들어올 자리가 생겨버린 걸까?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고 아이들은 친구 집에 놀러 나갔다. 집안은 조용했고 내 마음은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장을 봐야 했다. 집에 김치도 다 떨어졌고 아이가 좋아하는 햄도 뚝 끊겼다. 오랜만에 혼자 장을 보러 동네 마트를 찾았다. 장바구니를 끌고 채소 코너를 지나 라면 코너로 돌아섰을 때였다. 수진아,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강민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웃고 있었고 나는 멈춰선 채 입술만 뗐다. 여기 왜? 일 때문에 근처 왔다가 잠깐 들른 거야. 근데 와, 진짜 신기하다. 비록 민호는 티셔츠에 재킷을 걸친 편한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도시적이고 멋져 보였다. 반면 나는 쭈글쭈글한 에코백에 묶은 머리, 밋밋한 티셔츠 차림. 어쩐지 창피했다. 나를 이렇게 마주친 게 혼자야? 응, 장 보러 잠깐 나왔어. 범업의 민호는 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안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나는 알 것 같았다. 커피 한잔 할래? 그가 물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누가 볼까? 남편이나 친구라도 마주칠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다. 조금만 잠깐이면 괜찮을까? 내 입에서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은 나도 몰랐다. 마트 작은 카페, 둘은 마주 앉았다. 그날 이후 생각났어.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네온 정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더라. 나는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생각났어. 잠시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사이처럼 편했다. 커피는 금방 식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커피숍을 나서는 길, 민호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잠깐 차 안에서 이야기 좀 더 할래?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낯선 동네도 아니고 누군가 마주칠 수도 있는 작은 마트, 카페 골목. 잠깐이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스스로도 놀랐다. 왜 그토록 쉽게 그 말이 나왔을까? 민호의 채 올라탔다. 고요한 차 안,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고 공기는 은근하게 따뜻했다. 수진아,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지금도 네가 좋아.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그래? 나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나 가정 있어. 엘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그가 눈을 피하며 덧붙였다. 근데 그날 이후로 네가 자꾸 떠오르더라. 그때 스친 내 온기, 내 눈빛, 그게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아. 나도 모르게 눈이 뜨거워졌다. 현실은 너무 분명하다. 나는 아이 둘의 엄마고 한 남자의 아내다.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외로웠다는 걸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감정 나쁘다는 거 알아. 근데 나도 그날 이후 생각났어. 말을 끝내자 민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작고 조심스러운 손길. 단 한 번만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듯 차문을 열고 내리기 전에 민호가 내 손을 더 꽉 쥐며 말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후회해도 그건 나 혼자 감당할게. 그날 저녁 나는 가족들에게 간단히 저녁을 차려주고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다. 민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인천의 한 모텔.
무심한 간판과 빗발, 커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곳.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기억과 한 사람의 감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민호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마주 앉았다. 마치 이 순간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것처럼 수진아. 그가 먼저 말했다. 이게 끝이야. 우린 다시는 안 볼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한 번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너질까봐 깨질까봐 다독이는 것처럼 입술이 닿았다. 작고 긴 숨이 서로의 어깨 위로 흘렀고 그 숨결에 그날의 기억, 청춘의 설렘, 오랜 외로움까지 스며들었다. 그 밤은 아무런 약속도 미래도 없었다. 단지 한 번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둘은 그 순간에 모든 걸 쏟아냈다. 입술 위에 남은 청아, 말없이 흐르던 눈물. 그는 잠든 척한 나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내리고 천천히 등을 돌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한 줄의 생각만을 떠올렸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밤은 거짓도 아니었다. 나는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씻고 나왔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가 남긴 건 한 잔의 물, 정돈된 침대 시트, 그리고 말없는 작별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먼저 돌아섰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옷을 챙겨 입고 화장실 거울을 마주했다. 거기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강수진이라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조금 피곤해 보였고 조금 무거워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얼굴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세상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남편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친구랑 이야기 좀 하다가 왔어. 그 한마디로 모든 밤을 감췄다. 아니, 감춘 게 아니라 모든 거였다. 나 혼자만의 기억으로 내 안에만 깊이 담아두기로 한 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민호가 말했다. 수진아, 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걸었다. 그 후로 민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보내지 않았다. 무언가를 더 나누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이었고 한 계절의 틈처럼 지나갔다. 그렇지만 그 밤은 분명히 내 인생의 일부였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요즘은 표정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나도 가끔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저 조용히 식탁에 반찬을 올렸다. 세탁기를 돌리고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간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거울을 보다가 문득 그날의 내가 떠오를 때가 있다. 화장을 지우며 마주한 내 눈동자 속에 그날 밤에 내가 살짝 웃고 있는 듯할 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일탈이었고 충동이었고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내 안의 작은 불씨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의 비밀 상자처럼 조용히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간다.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의 여자로 웃을지도 모르는 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지만 그 이름들 속에 묻힌 나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가장 진실된 내 마음일 수 있다. 그 감정이 죄가 되지 않도록 삶의 중심에 나라는 사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었다면 그날 밤의 손길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 번의 일탈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후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낸다. 아침이면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장을 보고 가족을 위해 저녁상을 차린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문득 거울을 바라보게 된다. 거기에는 경수진이라는 한 여자가 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한 여자. 그날 밤의 기억이 가끔씩 떠오를 때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사랑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여자였던 시간, 그 시간은 결코 죄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 안에 감춰졌던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아침이 오고 또 하루가 지나가도 나는 이따금씩 나 자신에게 묻는다. 그날의 내가 지금의 내게 뭐라고 말할까?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괜찮아. 너도 한 번쯤은 숨 쉴 자격이 있어. 세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내 마음의 비밀 상자. 그 안에 담긴 건 죄책감도 후회도 아닌 작은 용기와 솔직함이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엄마, 아내 혹은 딸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이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언젠가 당신도 오롯이 당신만의 마음과 욕망을 마주하는 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때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조용히 토닥여주길. 삶은 한 번뿐이고 마음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용기가 언젠가는 당신을 더 빛나게 해줄지도 모른다. 만약 그 밤의 손길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 그리고 한 번의 일탈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후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기억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수지는 오늘도 조용히 어딘가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을 것이다.